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조폭설과 대장동 조작으로 대선을 훔쳤다.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미 지난 얘기는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차이는 0.73%였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민의힘의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리 만무하시겠죠? 국민의힘에서. 아니요, 이미 사과 안 하고 뭐 대받아 치는 것 같은데요. 네. 원내대표. 아니 근데 대통령의 일단 SNS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SNS 갑자기 왜 했을까 보니까 무슨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네, 뭐 당시에 그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의 인척이 뭐 시의원 공천을 받았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설을 유포한 것은 대가 아니냐. 그러면서 기억이 환기돼가지고 이걸 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만큼 이제 맺혀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언론사들을 상대로도 그 장영하 변호사 대법원 판결 이후에 뭐 정정보도 청구인가? 정정보도 청구가 아니고 다른 명칭이었는데 아무튼 뭘 청구해서 언론사들이 그걸 바로잡습니다. 후속 기사도 보도였나? 냈고 반론부도 청구. 추가 아니, 보도인가 아니. 무슨 뭐 추가 하여튼 청구를 이제 했어요. 전정부도 청구 예고했고. 그리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도 했고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당신들 뭐 이 얘기인 것 같고 그러나 뭐 국민의힘이 사과하리라는 기대를 하겠습니까? 피차가 서로를 잘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국민의힘은 이렇게 파렴치한 집단이다라는 정치 공세를 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정홍 의원님? 저는 그 조금 과거에 그 조포 연루설과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그러니까는 지금 조폭 연루설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연루고 어디까지가 연루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무슨 몇촌 조카에 대해서 변론을 해줬는데 그 조카가 조폭 뭐 그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지금. 한번 그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이거 싶은데요. 사실관계는 네. 오늘 아침에 김준일 평론가가 라디오에 네. 나와가지고 네. 대충 좀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조폭 연루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것과 이 실제 판결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판결문도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 이제 들어요. 뭐 김진일 평론가가 얘기하는 건 실제 대통령의 지난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과 그다음에 그 대통령 후보로서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수행을 했던 실장이 그 실제 그 성남에 있는 조폭 그러니까 단체에 그래서 연루설 범죄 단체에 가입이 됐다는 것은 판결문으로 이미 네. 드러난 사실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이걸 좀 혼동해서 쓰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오늘 아침에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루설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과연 그 국민의힘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내지는 그 언론 보도를 그러면 다 100% 부정하는 것이냐? 그럼 또 다른 논란이 나오니까는 국민의힘이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되받아치는 네. 것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폭 연루설 그러니까 이미 묻어져서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다가 다시 찾아보게 되면 수행했던 사람 얘기 다시 나오고 네. 그 또 조카인지 사촌인지 얘기 다시 네.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배정선 선생님.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가요불급, 교각사루. 지금 또 이 부분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뭐 정당한 언론 보도를 훼손했다 그러면 대통령이야말로 이걸 주변에서 참모들도 있을 테고 언론중재위원회나 대변인실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수석도 있고 이규현 홍보수석도 있고 저는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일이지 이걸 전면에서 이제 여론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대통령이라기보다 이렇게 되면 또 진영으로 나눠지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제 내용은 2022년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과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성남의 국제 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 이 제보를 근거로 한 겁니다. 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현금 뭉치 사진이 박철민 씨가 과거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며 SNS에 올렸던 별개의 이제 사진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월달에 이 대법원이 이 의혹을 유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네. 뭐 설주환 변호사가 법조인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조폭설로 대선 결과로 왜곡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설지현 변호사가 7시에 안 왔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 이게 일파만파 천파만파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잘못된 게 있다면 그냥 대통령이 나서서 SBS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SBS는 부들부들 떨거든요. 네. 김상중 이 진행자 PD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못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쫄려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장동인데 이 대장동 부분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최초로 국민의힘이 지금 한게 아니죠. 대선에 영향 미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경선에 경선. 제보를 받았는데 정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다시 공개가 되지 못해서 이 경기도 지역의 한 언론사의 이 보도를 그렇죠. 통해서 그게 알려졌고 그것이 확대됐고 여전히 이제 검찰이 항소권을 포기했지만 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까지도 됐던 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버리게 되면 이게 가뜩이나 지금 국정조사 검찰 조작 기소의 이야기가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뭐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 건이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나가버리면 가유불급 교각사루가 될 수 있다. 아 그런데 이 지금 여기 대통령도 장모 씨 건을 얘기를 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장영하 변호사 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요건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랬으면은 핀포인트 해가지고 근데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 조폭설 저 조폭설 다양한 그 조폭과 관련된 그러한 그 스토리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박이 나온 데다가 제 기억으로는 이 장모 변호사가 박철민 씨의 증언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사진이 잘못됐다라는 게 그 상황에서 이미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요게 이 사진이 잘못됐다라는 건 그 당시에 이미 밝혀진 것인데 이게 어떻게 대선에 직접적으로 0.73%의 영향이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대선 때는 정전 의원님 말씀대로 각종 마타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걸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걸 많이 또 제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때는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도 있고 마타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은 이 뭐 치고받고 뭐 이렇게 되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자칫 대통령이 이제 지금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이런 순간 워낙 지금 대통령이 견인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론이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봐도 2022년 대선도 다 조작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때 이재명 후보가 2022년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이런 조작으로 인해서 지게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작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당시에 어쨌든 그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크게 국민의힘에서 퍼뜨렸던 게 사실이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장영하 변호사한테 제보했던 이재명이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제보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성남의 그 선거 캠프에 성남시장 시절에 네.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성남의 무슨 기관에 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은수미 시장이 왜 성남의 그 이 국제 마피아파 그렇죠. 코마트레이드 그 국제 마피아파의 조폭이 세운 그 회사로부터 편의 제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법 처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이 파타야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사례를 사주한 사람 또한 성남 마피아파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도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제 그런 이제 취재 방식이나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본인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피해 의식을 지금도 좀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뭐냐 이렇게 가면은 장영하 박철민 얘기하고는 별개 얘기일 수 있는데 당시엔 이걸 다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공세를 취했던 게 일부 언론이나 당시 그 국민의힘에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 다만 저는 이거 사과한다고 사과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도 그거 모르지 않을 텐데
일종의 이제 그 당시의 감정 더하기, 네. 일종의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 공세 뭐 이런 거일 거고. 글쎄요, 때문에 저는 그렇죠? 뭐 이걸 한 게 꼭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국힘이 사과하지도 않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또 대선의 결과를 꼭 저는 이것뿐만은 아니라고 봐요. 뭐 진짜 수만 가지 이유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래서 거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본인은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네. 그 얘기를 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네. 그 김건희 씨 관련해 갖고 네. 줄리 맞습니다. 어? 네, 네. 그 거기서도 그것 때문에 몇 점 또 몇 포인트 깎아 먹었을 그랬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0.73% 때문에 네. 그래서 이길 걸 졌다라고 말하는 거에 네.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정합성이 있는가? 아니 윤석열은 부정선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더 크게 이길 거를 그러니까 똑같 둘이 0.73%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양쪽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 책임을 물으려면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게 저 더 거슬러서 이제 원조론을 따지기 이제 시작하자면 그걸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에서는 조건설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설주한 앵커가 물리적 그거 없는 얘기.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근데 저는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은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대통령의 지위에서 특히 X에 이렇게 할 의도는 또 무엇일까? 분명히 국민의힘이 사과 안 할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어떤 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인지 화제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X와 네. 같은 SNS를 활용을 하는데 과거에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토시 하나까지도 상당히 그렇죠. 그 뭐랄까요 필터링을 그렇죠. 하면서 네, 어느 하죠. 것이 가장 최적의 그 소통 컨텐츠인가를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냥 즉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장점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논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일련의 그 통치 행위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주식의 그 소위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강남은 주춤할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지역이 집값이 막 올랐죠.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게 처음에 뭐 성공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한 그리고 지금 지지도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금 전에 조국 후보 봤잖아요. 그 SNS 좋아하다가 그 시를 군으로 잘못 써가지고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제 이재명은 조국이 아니에요.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어설프진 않습니다. 네, 조국 대표보다는 더 나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정치도 오래 하셨고. 아니 그 저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권력자 SNS 정치라는 게 그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 장점은 뭐냐면 훨씬 장악력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관원들이 없이 사원부가 없이 그냥 왕이 오도 때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도 그렇잖아요. 네. 그 트럼프 메시지를 뭐가 나올지 미국 백악관의 관료들이 알아요? 모릅니다. 근데 막 근데 지금 하는 미국이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장악력이에요. 그런데다가 정치 이슈의 중심을 대통령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정치 지형에서 아니 그게 권력자 입장에서 뭐 유혹이고 장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단점은 통치라는 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전통적인 그런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 좀 불안 요인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뉴노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지금 지도자들이 다 이러고 있어서 아 요즘 이렇게 가나보다 그냥 뭐 이런 거죠. 아니 저같이 SNS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아니 근데 도대체.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지금 트럼프하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빈번히 네. 지금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네. 집단 그 가치 시스템이랄까 그 댓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떤 교수님이 그거를 연구를 했는데 왜 우리 그 선풀 달고 악플 달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풀에 비해서 악풀을 4배를 더 다는 그 경향성이 있대요. 네. 근데 일본을 비교 연구를 했는데 네. 일본의 경우는 네. 악풀에 비해서 선풀을 4배를 더 단다는 이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네. 남일에 관심이 없지 일본은. SNS를 통해서 네. 자기 메시지를 막 이렇게 직자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유튜브 정치 문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의해서 정치 문화 나지는 의식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드라마틱하게 네. 그 영향을 주는 정치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 미국은 여전히 유튜브가 아니고 팟캐스트입니다. 그렇어요. 그렇죠. 유튜브 사회가 아니에요. 아. 그 유튜브 폴리틱스가 아니고 여전히 네. 팟캐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략이죠. 이른바 DC입니다. 디렉트 커뮤니케이션. 네. 그러니까 이게 디렉트 커뮤니케이션의 좋은 점은 단기간 내에 집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일 우리가 안 좋은 게 악플보다 더 안 좋은 게 무플이거든요. 네. 관심을 가져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주제로 돼서 이야기를 해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실전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네. 부동산 그래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값 안정될 거야. 네. 그런 믿음이 생기고 따르는 지지 여론이 생겨요. 음.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댓글 뭐 달리는 줄 아십니까? 지지층들은 외교 천재. 아니 그러니까 와, 예. 국내 정치로는 그런 효과를 받는지 모르지만 외교적으로는 분명히 이 스크래치가 현역 났어요. 의원이 여기 천재라고 우리 김현 의원이 오리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예. 그러니까 아, 난 DC라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 네네. 장동혁 워싱턴 DC. 아니 진짜 뉴노말이 뉴노말. DC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재명 헌정사 초유의 야당 대표를 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는 이 DC 디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노리는 게 딱 두 가지가 하나는 본인의 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 해소 지지율이 높을 때 하는 거, 물 들어왔을 때 하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는 여권 권력 장악 최근에 민영배 또 몇몇 사안들을 보면 하정우도 결국 꿇어앉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8월 달이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는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하면서 지지율이 높을 때 본인의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놓겠다는 판단이 분명히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내 뭐 여기 우리 주제에는 없습니다만 당내 역학구 지금 지방선거 전부 도지사 선거 지금 결과를 두고 경선 결과를 두고 현역 다 날라갔잖아요 민주당.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원택 의원이 현역 지금 경선 최종 후보로 됐는데 되자마자 지금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김관영 현 지사, 그다음에 안호영 안호영. 의원, 그다음에 이원택 의원 친청 친명의 대결 구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김관영 지사가 이제 그냥 제명되면서 안호영 의원은 친명이고 뭐 이원택 의원은 뭐 정청래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경선 끝나면 특히나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경선이 거의 본선화돼 가지고 이제 이원택 의원은 이제 전북 도지사가 거의 저는 한 90% 됐다고 봤는데 그 다음날 바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명계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거 아니냐. 아니 경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뭔가 윗선에서의 지시가 아니,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냐. 시그널을 김관영 지사는 5일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에 비하면 여기는 그 사건이 알려진 지 그보다 더 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쪽만 압수수색 들어가고 거기에 대통령 뜻이 담겨 있다 이런 거 그냥 까십이고 김관영 지사도 압수수색 당했어요. 아니 바로. 근데 김관영 지사는 그 당에서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날 저녁 때 바로 제명이 돼 아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명당하고 압수수색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건 아니어서 뭐 굳이 이걸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굉장히 당으로서는 좋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을 한 거죠. 저게 누가 외부인이 저 문제를 그런 발견해가지고 것도 김관영이가 뭐 돈봉투 돌렸다, 이원택이 뭘 대납시켰다 이랬겠어요? 전부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전당대회 구도까지 개입이 돼 있는 거고 저기가 만약에 야당이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면 저러겠습니까? 네. 근데 완전 팀킬이잖아요 지금. 네. 야당은 있으나 마나한 거고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기면 된다라고 하니까 저런 팀끼리 발생하는 건데 글쎄 저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이면은 다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양쪽 다. 그러니까요. 좀 이상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북 경북 도지사 선거가 이게 전국 뉴스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좀 그렇긴 해. 왜냐면은 경선으로 해서 확정이 됐는데 됐죠. 네. 그 다음에 네. 그러는 거를 보면은 그 내부에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그 정청래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한 명과 확실한 청이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나머지 정치인들한테 보내는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렇죠. 해석 그러니까 시그널을 강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네. 좀 약하게 받는 사람이 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그널을 강하게 받는 사람들은 외교 천재 뭐 이런 소리를 이제 하는 거지. 아 이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네. 추미애 지금 경기지사 후보가 네. 그 경기지사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명이나 청이나 어느 쪽 편에 서지 않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어떤 미묘한 그런 신경전 내지는 그리고 또 그걸 해석하는 그 정치인들의 행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중에 이제 하나의 변수처럼 작동을 하겠네요. 그러지 아니 근데 이게 어리둥절한 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전북은 정말 민주당의 심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심장이니까 저런 일이 벌어져.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네. 아니 진짜 심장이 안 좋아.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리둥절한 게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은 아니 이 그냥 뭐 경선을 하든 아니면은 뭐 대리 운전사비 뭐 대비 줬다 그러면 대납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따지면 물으면 될 일인지 전격 제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뚜렷하게 이원택이라는 인물과 그다음에 안호영, 김관영이 친명 친청 체제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정청래 대표를 생각했을 때는 김영록 쪽으로 거의 굳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판세 전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판 반전으로 광선의 지역구인 광선을 지역구인 민영배가 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정원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진까지 크게 큼지막하게 띄워서 이렇게나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긴 잘했대. 물론 그 전에 그 사진을 올렸지만 나도 잘했었는데 이러면서 명함을 내밀지 못했는데 네. 명함이라 그랬어요. 네. 명픽, 아. 명함, 명함을 내밀. 아니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니 그래도 서로 알고 지낸 세월을 생각하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더 오랫동안 교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마디 있나요? 대통령의 SNS에 추미애 이 경기지사 후보가 올라간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없어요.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그래도 정말 5선 6선의 중진 의원이잖아요. 더군다나 나이도 그래도 많지. 이재명 대통령보다 많고 한 대 도와줬잖아요. 정말 추장군이라 그래서 2021년, 22년 그때 민주당 경선할 때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앞으로 이 제가 지나왔던 그 경기지사의 길, 뭐 이제 이걸 법적 문제 때문에 만약 뭐 가령 뭐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또 보고 싶군요. 뭐 이 정도면 될 텐데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저는 뭐 아주 심플하게 해석합니다. 이 권력이나 정치의 생리가 이게 늘 어떤 적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적 전선이 있으나 마나예요. 야당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국 이번 그 민주당 지방선거의 경선 구도는 전부 전당대회 구도하고 겹쳐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야당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구 정도 야당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데는 대구, 부산. 뭐 경북은 안 되니까 부산 정도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늘 적이 있어야 되는 권력의 속성상 안에서 적을 만드는 겁니다. 서로 이제 패를 나눠서 싸우고. 근데 이제 민주당의 저런 모습이 일종의 자중질환이고 이제 분열인데 야당한테 기회가 되느냐? 기회가 안 돼요. 그러기에는 야당이 너무 더 심각한 자중질환과 더 심각한 아까 이제 DC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놓고 싸우는 겁니다. 만약에 대적 전선이 긴장이 되면 저렇게 못 해요. 그렇죠. 못하죠.
맞아. 네, 그러니까 DC 부분 오늘 우리 주제는 없습니다만 어저께 뭐 저희 말고도 어제 저희도 때렸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장동영 대표가 그런 사진은 저는 찍는 걸 가지고 뭐라고 아니, 싶은 마음이 일도 없는데 참 비판을 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참 욕도 아깝다는 생각. 아이고 아니 근데 이게 차라리 악플이 낫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 민주당의 그 나름의 그 장점은 뭐냐면 저러고 닭을 안 깨요. 안 깨죠. 네. 네. 그리고 한번 깼던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절대 당을 안 깹니다. 게다가 지금은 먹을 게 많아요. 그렇죠. 깰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냥 그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권력을 거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지선 끝나고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한참 또 얘기할 것 같아요. 정기 아니 이제 개편에 대해서. 전당대회가 있어요. 전당대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 아마 할 거예요.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아주 네, 치열하게 정계 벌어져요. 개편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다음 공천권 절당대회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음 공천권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볼만할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은 솔직히 공천권을 가진 어차피 못 가지니까 그 다음 대표가 지금 뭐 임기상 어제 장동혁 대표가 2년을 다 채운다 손 치더라도 총선 1년 전에 끝나니까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1년을 더 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민주당은 이게 2년 어느덧 대표가 2년을 다 채운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가지고 이제까지 중간에 중도하차가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요. 지금 예전에는 뭐 선거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보통 정당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보통 총사퇴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 성적이 다 좋았기 때문에 거의 2년을 뭐 이재명 대통령도 뭐 3년 거의 4년을 보장받고 이제 3년 하다가 이제 대선에 나가시게 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뭐 민주당은 그래서 아마 다음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책임을 생각이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듭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서 대선에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대선 떨어진 다음에 보궐선거에 나와서 네. 그 인천 개항을 해서 네. 당선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전인가 지방선거 대패는 저기였던가요? 윤호중 비대위 윤호중. 체제. 네, 그랬습니다. 비대위 체제에서 네. 그랬나요? 아, 58분 전에 김두관 전 장관이 네. 아, 첩보가 백의정군을 하면서 하정우의 목마를 태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선당우사 백의정군 그러니까 전마지로를 하정우로 아끼지 가는 않겠습니다. 걸 안 나가신다고. 가는 거라고 하는 거구나. 아니 뭐 하정우의 목마를 본인이 태우겠잖아요. 하정우가 나올 모양이네요. 당연하지. 지금 사는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예요. 예. 그러면 거의 민주당은 하정우로 거의 하정우 AI 수석으로 거의 뭐 좀 진행되는 것 같고 일단 국민의힘만 이제 정리가 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